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87강은 창녀의 정략적인 행위, 인도의 카마수트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남녀의 그 관계 모습, 그리고 이게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이제 성에 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마수트라 사원에 부조된 조각된 이제 섹스 모습인데요.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녀가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창부가 피해야 할 남자 유형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구두쇠인데요. 유명한 구두쇠 이야기도 좀 곁들여 보았고 또 창녀는 그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오늘날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창부가 마음에 드는 정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남자가 구애해 올 경우 창녀가 해야 될 행동, 그리고 카마수트라가 쓰여진 그 목적이랄까요? 그런 이야기하고, 남자의 정력은 줄어드는데 성욕이 강한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의 카마수트라의 결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녀편에 나오는 정략적인 사고인데요. 창부는 성적 쾌락을 제공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돈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자를 희구한다는 점에서 보통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부는 진정한 애정이 없는 남자에 대해서도 돈에는 무관심한 듯이 가장한 채 참된 사랑처럼 보이도록 행동해야 하고, 왜냐하면 남자는 그러한 여자들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2012년도 인도 그 성매매 종사자들의 그 축제 모습입니다. 창부는 대신에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내야 하는데요. 창부가 후견자로 삼을 수 있는 남자는 법관이나 모험가, 군인, 걸식승, 광대, 이발사 등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힌두교의 그 수행자를 우리가 사두라고 부르는데 사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부가 정부로 삼을 수 있는 남자는 대개 돈과 관련돼 있어요. 부유한 남자나 수입이 확실한 남자나 금전을 천하게 여기는 자, 무사, 의사 등이고, 반면에 진실한 사랑을 얻으려면 학덕 있는 남자, 시인, 열정가, 순례자, 동정심이 풍부한 남자 등 덕이 있는 선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자가 갖춰야 될 조건도 있는데요. 아름다운 용모, 돈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탐욕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또 모임, 즉 회합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부가 피해야 할 남자 유형이 있는데요. 폐병이 있거나 허약한 남자,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더러운 말을 쓰는 남자, 구두쇠나 도둑질하는 남자, 돈을 위해서라면 적이라도 교제하는 남자, 어, 또 후견인이나 정부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남자는 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봐야 되고, 대신에 사랑의 대상자로는 내면의 덕을 학자처럼 이렇게 뭐 선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창녀 행동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동정심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창부도 자기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두쇠, 인색한 남자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데요. 이제 구두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구두쇠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쓰는 것은 몹시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우리말로 노랭이라고 하고, 짠돌이, 찬순이, 자린고비라고도 하고,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정주영 회장은
뭐 구두쇠라기보다도 이제 전략하는 예로 봤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도 정주영 회장은 전차값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일터까지 걸어서 출근했다. 이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도록 했다. 정 회장이 자주 쓰는 말이 이봐 해보기나 했어? 그런 말을 하고 그러죠. 이 사진은 새벽에 아들들과 함께 출근하는 정 회장의 모습입니다. 자린고비 설화가 재밌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자린고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자, 부모 제사 때 쓸 제문의 종이를 아껴 태우지 않고 기름에 절여 두었다가 두고두고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자는 아비, 비자는 어미를 나타내는데, 이 아비와 어미가 기름에 절였다는 절인 고비에서 자린 고비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구두쇠와 충주의 구두쇠가 만났는데 청주의 구두쇠가 충주의 구두쇠에게 문종이를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충주의 구두쇠가 하는 말이 그 창호지에 묻은 밥풀을 돌려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한 구두쇠 영감이 며느리에게 장을 지키도록 했는데 장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지키고 앉아 있는데 한 마리 파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쇠 영감은 한참을 쫓아가서 이 파리를 잡은 다음에 뒷다리에 묻은 장을 다 빨아먹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있고 구두쇠 며느리가 생선을 한참 주물럭거리다가 생선 장수 앞에서 주물럭거리다가 고기는 사지 않고 생선 장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손을 씻어서 그 물로 이제 국을 끓이자 시아버지가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무라면서 그 손을 물독에 넣어 씻었더라면 두고두고 고깃국을 먹을 걸 그랬다. 그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날 인도 최고의 부자는 순자산 약 24조를 가진 이 무케시 안바니라고 하는 남성인데 에, 아시아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안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전설의 섬에서 이 이름을 따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인도 최대 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고 이 회사는 전력, 석유, 채굴, 금융, 바이오, 통신, 유통 등 오늘날 아주 잘 나가는 업종을 다 망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장은 2002년도에 이 한 건물을 사들여서 7년 동안 이 집을 지었는데 건축에만 1조 12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더 올랐겠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뭄바이 인구 1800만 명 중에 절반이 이제 가난한 사람인데 이 집이 또 빈민가 한 가운데 서 있다고 그래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만은 이 공중정원을 연상시키는 높이 174m, 27층이지만 그 보통 건물 높은 한 60층 높이라고 그래요. 천장의 고가 높아서 이 건물의 총 면적이 약 11,000평으로서 축구장 5개 넓이고 방은 6,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케시 가족은 21층에서 26층 사이에 거주한다고 그래요. 이 건물 안에 힌두 사원도 있고 헬기 착륙장이 3개나 있고 50석 규모의 극장, 헬스장, 수영장, 무도실, 지하 주차장 160대 주차가 가능하고 벽에서 인공 눈이 쏟아져 나오는 스노우룸이 있다고 그래요. 인도는 좀 덥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이고 규모 8회도 견딜 수 있는 그 내진 설계가 돼 있고 건물 중간에 식물이 햇빛을 흡수해서 건물 내부가 시원하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얼마 되지 않았죠. 딸 결혼식을 하는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30억 원을 썼는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리안나가 축하 공연을 위해서 왔는데 그 보수로 66억 원을 지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렇게 빌 게이츠,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 딸 이방카, 우리나라의 삼성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제공되는 요리만 2,500가지가 넘었다고 하죠. 자, 창부가 마음에 드는 정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를 즐겁게 해주되 깊은 애정을 가져서는 안 되고 겉으로 꾸며야 한다. 그리고 하녀 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데요. 당신과의 정사 때 놀라움과 감탄을 금하지 못했으며 당신에게서 배운 체위를 자주 사용합니다. 당신의 몸에 나 있는 다른 여자의 이와 손톱 자국을 보고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질투한 줄 아세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또 남자의 대를 이끌어 아들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남자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여자는 남자가 함께하지 않는 어떤 모임에도 나가서는 안 되고 남자가 남긴 음식을 먹기를 좋아해야 한다. 남자와 취미를 함께하고 감정이나 오락과 같은 일도 남자와 같이 해야 한다.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버리고 딴 남자와 결혼시키려 한다면 독약을 마시거나 단식해서 죽거나 칼로 목을 베어서 죽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거 이제 은장도 모습이죠. 은장도. 또 절대로 금전에 관한 일로 남자가 다퉈서는 안 되고 남자가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하거나 공물을 드리고 있는 듯이 꾸며야 한다. 대신에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자에게 위임하고 여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결해주며 여자와 만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 창녀의 정략인데요. 창녀가 정략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자가 돈 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기쁘게 해줘서 남자가 완전히 사랑을 느끼면은 돈을 모두 빼앗은 다음에 그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창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창녀의 모습입니다. 창녀는 사랑보다도 오직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부보다 많은 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그 정부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남자와 섹스를 말하죠. 섹스를 하고 돈을 얻은 다음에는 정부 앞으로 돌아가서 그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 무섭죠. 많은 남자가 구애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돈을 받고 한 남자에게 하룻밤 또는 이틀밤을 같이 지내고 돈이 많을 때는 사흘밤, 나흘밤도 함께 지내야 한다. 여러 남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사랑을 구해올 때는 친절하고 또 무슨 요구에나 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해야 하며 금액이 동일할 때, 같을 때는 동양인,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혹은 친구가 소개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하고 가급적 열정적인 남자보다는 돈을 잘 쓰는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니까요. 창녀편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법전을 쓴 목적은 정사의 섹스의 바른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거고 여자들 중에는 성적 향락을 좋아해서 오직 사랑 때문에만 행동하는 여자가 있고 돈 때문에만 행동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창녀편에서는 돈 때문에만 행동하는 여자, 배시화를 다루고 있다. 여기 이제 돈, 섹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그 책 제목입니다. 카마수트라의 마지막 비결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모나 정력, 매혹 등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창녀의 예죠. 또 어머니가 딸에게 정사의 동작을 가르치는 방법, 약물을 사용하여 상대를 사로잡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남자의 경력을 끌어올리려면 양이나 염소의 고환을 우유로 고아서 꿀을 섞어서 마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의 정력은 줄어드는데 성욕이 강한 여자를 만났을 때 비결편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남자가 교접하기 전에 여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쥐어서 분비액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지렉이라고 그러죠. 또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남자, 노인, 뚱뚱한 남자, 한 번 교접으로 피로를 느끼는 남자는 금은동 상아, 또 주석 나무도 가능하죠. 뿔.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남근의 모조품, 딜도라고 그러죠. 이걸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 모조품에 가락지와 같은 걸 한 개나 두 개, 세 개를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남근, 페니스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거, 사람을 미치게 하는 식물 등에 대한 내용이 비결편에 나옵니다. 이 책 카마수트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성의학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정법, 올바른 진리와 그 다음에 실리, 돈, 재정에 관한 거죠. 그리고 성의 진리, 그리고 일반인들이 행해야 할 일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이 책은 일반인들을 계몽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쓰였을 뿐 결코 쾌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현명한 자는 성에 빠지지 않고 계획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부는 애정이 없는 남자에 대해서도 참된 사랑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해야 하고, 창부가 정부로 삼을 남자와 창부가 피할 남자 유형이 나오죠. 그리고 구두쇠 이야기와 인도 최고의 부자 이야기, 그리고 창부가 마음에 드는 정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창녀는 사랑보다도 오직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많은 남자가 구애해 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녀편에는 이제 정사의 바른 행위, 또 미모나 정력, 매혹 등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카마수트라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또 주요 참고 문호로는 바차에 나가선 카마수트라 정택님이 옮긴 책을 참고했음을 밝혀두면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